지금부터 미디어 변화와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디어도 다 알고 있고 또 크리에이터도 잘 알고 있죠. 예, 크리에이터는 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또 하죠. 예, 그래서 지금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서 그 미디어가 예전 미디어가 많이 다르죠. 뭐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기존 미디어라고 한다면은 지금 미디어는 이제 뉴 미디어가 되는데 미디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또 크리에이터가 무엇인지 또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터가 앞으로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뭐 그런 것까지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멋진 창조자,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크리에이터는 여러분들 세대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직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일을 기획해가지고 그리고 또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자기 스스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일종의 결과적으로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직장인들로서 이렇게 각각의 또 일이 있겠죠, 그죠?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직장 일은 아무래도 이제 내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회사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맘대로. 그리고 또 회사는 전체적인 거를 다 하는 거는 뭐 CEO 정도는 다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직원들은 부분적인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또 그것들을 그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직장인으로서.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는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고 내 감각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것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취미생활을 혼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과 공유한다는 부분에서 아마 가장 그 큰 변화 또 차이가 아닌가. 예전에도 다 자기 좋아하는 거 했었죠. 스포츠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수영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수영이나 또 물론 뭐 영화 보고 책 보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여튼 제가 그 중에서 뭐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뭐 수영은 특별하게 잘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제 일이 제가 또 좋아하는 거기도 하니까 제 일에서 하는 어떤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들과 좀 공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편집 수업도 하고 할 거예요. 예, 그렇죠? 이야기가 좀 벗어났는데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크리에이터는 그렇게 멋진 직업이다. 멋진 직업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뭐 전체 속에서 이제 그 크리에이터를 알아보도록 했죠. 그러면 미디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미디어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게 매개체죠. 뭔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개체인데 가장 기본적인 미디어가 뭐죠?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런 손짓, 눈짓 이런 것들도 일종의 몸짓 언어,
신체 언어가 되는 거죠. 제스처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언어로서 이제 미디어, 기본적인 미디어고, 그리고 이 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자연 언어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 말도 이제 그 가장 원시적인 그런 미디어. 그래서 인간은 태초에 말이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뭐 이런 이제 성경 문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제 그 말이 기본적인 소통 수단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왔죠. 예. 그래서 가장 역사가 긴 미디어, 몸짓도 이런 말 이런 것.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 말고 그 예전에 뭐 알타미라 동굴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림도 굉장히 오래된 이런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미지도. 그래서 이제 그 문자보다 더 빨리, 더 이른 그런 이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문자 시대가 시작됐겠죠. 예. 그래서 그 문자는 이제 그 말과 많이 달라요. 그죠? 말과 많이 다르죠. 말은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들을 곧바로 얘기를 하고 또,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변화가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좀 중구난방적으로 말하기가 쉬워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머리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생각 들면 또 그 얘기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근데 이제 글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글을 쓰게 되면은 자기 우선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뭘 쓸지, 어떤 주제를 쓸지를 정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일종의 구성도 머릿속에서 계획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굉장히 질서가 있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논리적인 사고로서 이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 중심적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막 술에 취해서 글 쓰기도 어렵죠, 그죠? 예, 술 취해서 말은 하는 거는 잘할 수 있죠. 예, 말은 거꾸로 술 취해야지 더 잘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글은 굉장히 이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글을 써서 글을 써서 보통 대본을 만들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조리 있게 말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력이 좋게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본을 써야 됩니다. 대본을. 그래서 그 대본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중구난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사실 대본은 못 썼습니다. 대본 쓰지 않고 대충 이제 제가 할 이야기만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저도 이제 중구난방으로 얘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키워드 정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게 공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송, 그리고 또 영화, 뭐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라고 한다면은 작가가 있겠죠. 그 작가가 글을 다 써주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작가 글을 보면서 그 전문가가 글을 써주면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애드립도 쓰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대본 위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TV는 다 대본, 지금도 TV는 다 대본이 있어요. 아무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뭐 강호동이 나오는 뭐 1박 2일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 구성 작가, 대본 작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다 글을 써줘요. 네, 물론 그대로 하진 않겠죠. 하여튼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 인터뷰 이런 거는 이제 뭐 거리에서 인터뷰한다는 이런 거는 없겠지만은 뭐 점차적으로 좀 바뀌어 가고 있죠. 그렇게 이제 대본이 없는 그런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1인 미디어, 유튜버들의 방송 이런 것들은 대본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좀 바뀌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미디어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 중심에서, 문자 중심에서 말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문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이성 중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 논리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제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선형적인 이야기, 선형적인 서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이란 것, 언어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이죠. 그리고 또 글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매체, 시각적인 말은 이제 청각적인 매체인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뭐 이어폰 끼고 팟캐스트를 들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소리만 들리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말이라는 거는 이제 단지 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감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실제 카페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야기하게 되면은 저의 어떤 이런 그 표정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몸짓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뭐 툭툭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한테도 어떤 뭐 채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후각, 그러니까 다감각적인 그런 미디어죠. 말이란 거는. 그래서 구술문화 시대 때는 이제 다감각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자는 이제 우리가 글을 읽게 되면은 말로 글을 읽으면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요즘 글을 읽는다, 독서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눈으로만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그리고 그 글 쓴 사람의 채취라든지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가 없겠죠, 그죠? 소리도 안 들릴 것이고 그 사람의 말할 때의 느낌, 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떠한 감정이고 어떠한 오늘의 기분이 어떨까지도 아마 그리고 지금이 어떤 이 상태인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캐치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한 거를 글로 쓰게 되면은 또 글로 쓸 때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정, 그 정제해서 글을 쓰게 돼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전달될 수 있을지라도 그 많은 정보들, 저의 어떤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런 많은 그런 정보들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시각적인 매체죠, 문자 언어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중세까지는 이제 문자 언어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중세까지는 이 구술 문화라고 하고 그때도 이제 문자가 있었지만은 이제 필경사들이 주로 이제 글을 이렇게 썼죠. 글을 주로 이제 이 성당에서 필리는 필경사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주로 많이 썼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도 필경사들이 어떤 필경사가 글을 쓴 다음에 그거를 읽으면서 그 글을 읽었더니 어떤 다른 사람들이 쟤는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 글을 거꾸로 냈네요. 글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내가 아까 딴 생각하는 말이야. 무슨 생각했냐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구텐베르크의 은하계, 구텐베르크의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구텐베르크의 은하계라는 그런 이제 마샬 맥루한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제 잠깐 제가 헷갈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필경사가 어떤 필경사가 글을 눈으로 읽어서 사람들이 와봐라, 쟤는 말을 안 하고 글을 읽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만 해도 글을 눈으로 읽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그때는 이제 구술 문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책이란 걸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대부분이 문맹인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책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책이 뭐 하나의 뭐 과수원 하나 전체 과수원을 살 정도의 돈 정도로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문자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자 문화가 없었던 것인데 이제 문자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제 구텐베르크
아까 금방 있죠. 구텐베르크의 혁명. 근데 그 구텐베르크가 그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이제 글을 찍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역시 처음에는 초기에는 서구에서는 이제 성경을 많이 찍어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예수의 어떤 말을 그 밑에 그 후손들이 적어놓은 그러한 이제 글이고 일종의 이제 신성 있는 글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자 시대는 아니었어도 그 중세 때는 그 문자가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로서 아마 여겨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동양 우리나라도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고려 시대 때는 문자를 일반 사람들은 글을 안 썼겠지만은 여튼 그 문자라는 거는 불교 경전 같은 걸 또 찍어냈었죠. 그래서 그런 경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떤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말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그 우위에 있는 이런 미디어로 아마 여겨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 예전에 이제 보통 추계 시대라고 하죠. 어떤 그런 현자들이 나왔던 시대. 그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글을 안 썼어요. 생각해보면 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글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신성한 어떤 문자가 됐던 거는 그 이유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튼간에 성경도 이제 예수가 직접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글보다 말을 되게 중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교육법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러한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혜는 그 글로 쓰여지지 않는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말을 되게 중시 여겼던 것 같아요. 말에 정말 어떤 그 신성이 정말 있고 말에 어떤 정신이 있고 그런 것이지 글로 쓰게 되면 그것이 고정화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그 박제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요. 이제 말보다 글이라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가변적이지 않고 생동감이 없죠, 그죠? 다 고정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시기 추계 시대 때 현자들은 말을 더 중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현자들의 말을 이제 써놓은 것이 글이잖아. 근데 그 글이 이제 현자 말을 더 이상 우리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글이 곧바로 그 현자 그리고 어떤 현자는 이제 예수는 이제 신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어떤 신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글 속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글이 굉장히 어떤 권위를 가지고 되지 않았나, 그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구텐베르크의 혁명 이후에 활자화가 되면서 더욱더 어떤 글자가 어떤 공식적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책이 만들어지면서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활자는 그런 문화를 만들죠. 그래서 어떤 문화, 그러니까 어떤 활자가 책으로 이제 그 활자가 책을 만들게 되면은 그 책은 굉장히 어떤 공식적인 문서 형태가 돼서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법률도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굉장히 효율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대량 생산된 책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그리고 굉장히 그러면서 또 나쁜 점은 또 획일적이죠. 획일적인 그래서 그리고 또 수직적인 형태. 그러니까 사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로서 그 르네상스 이후라고 하더라도 뭐 작가는 이제 어떤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만 글을 썼지 일반 평민들은 글을 쓸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수직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앙 센터가 있고 센터에서 글을 써서 출판해서 이게 일종의 뿌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이 있고 주변부가 있고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런 어떤 수직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통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서로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가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대다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문화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쭉 내려왔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 일대다의 문화라는 거는 또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TV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디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방송에서도 이제 방송국에서 만들면은 전체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되는,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여튼간에 다시 돌아가서 구텐베르크는 그 활자는, 금속 활자는 일종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거죠. 어떤 혁명이냐면은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혁명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 직지신경으로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활자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그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또 이제 혁신을 일으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문화가 안 만들어졌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어떤 책 문화, 그러니까 문자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서구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바뀌게 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혁신의 어떤 본질은 결국은 그 기술의 어떤 뛰어남 이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이 이제 혁신의 이제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도 그게 혁신인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가 구분하려면은 얼만큼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문화를 만들었는지, 특정한 문화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 시대가 이제 와서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대량 생산 체계, 그리고 이제 또 상품 체계, 상품 문화. 그러니까 이제 책이라는 것이 대량 생산된다면 그것이 또 그냥 비매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돈을 주고 사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품, 대량 생산된 상품의 원조가 이제 책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물건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소규모 생산, 수공업으로 생산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책은 대량 생산이 됐잖아요. 근데 여튼 이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근대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기기가 발명이 되면서 그런 기계들이 이제 단지 글을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기계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뭐 자동차 기계,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어떤 산물들이 제품이 되는 거죠. 대량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대량 생산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 어떤 문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화라는 것은 그 근대 문화가 되는 거죠. 그 근대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그 문자 문화하고 이제 비슷해요. 표준화돼 있고 또 효율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 중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죠?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굉장히 획일적이고, 그리고 또 나쁜 점은 서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정신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그냥 분류를 해서 그냥 정육병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감옥에 넣어버리고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에 안 맞으면은 감옥에 넣게 되고 그리고 또 너는 또 백인이고 나는 흑인이고 너는 또 귀족이고 나는 평민이고 근데 모든 게 분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분류 체계가 많아지면서 일종의 사회 내에 어떤 그 배타적인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쟤는 나하고 달라. 이러한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그런 문화.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안 좋은 것이죠. 그런 것이 또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죠. 너하고 나하고 그냥 수평 관계로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구분이라는 거는 배타적인 것은 너는 나보다 아래에 있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나는 너하고 이제 서로 어떤 공식적인 얘기는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너하고는 내가 섞일 수 없다. 이런 이제 왜냐면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서열이 다르니까 서열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영화에서도 여러분 목격을 할 수 있었죠. 기생충 대단한 영화인 기생충 영화를 보게 되면은 박 사장이 있고 또 이제 송강호가 이제 기택이었죠. 기택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누가 문자 문화에 더 속한 거죠? 누가 더 근대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박 사장이었죠. 박 사장이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선을 지켜야 된다. 쟤는 기택은 아슬아슬하게 선을 잘 지켜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그 냄새가 선을 넘어가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냄새뿐만 아니라 또 기택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부인을 그래도 사랑하시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나는 당신 고독한 남자인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간적인 어떤 서로 어떤 소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기택은 박 사장은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짓죠. 너는 다르다 나하고 나는 위에 있는 계층이고 너는 밑에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 서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서열을 계속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택이 열을 받은 거죠, 그죠? 나를 인간으로 안 보는 거죠. 나를 그냥 하인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단을 내는 거죠, 그죠? 결단이 났죠, 그죠? 그런 이제 그게 일종의 그래서 이제 박 사장 집도 그렇죠. 박 사장 집은 굉장히 이제 선적이죠, 선 굉장히 직선적인 그리고 또 굉장히 효율적이고 단순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이죠.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거기는 구분이 돼 있죠. 아래는 공적 공간, 2층은 사적 공간 서로 탁탁 분리가 돼 있고 사적 공간도 어린이집, 어른집, 어른방, 어린이 방, 어른방, 또 남자 방, 여자 방 이게 탁탁탁 구분이 돼 있고 또 이제 집 안에 내부에서도 이제 가족 관계 말고 이제 또 이게 가정부는 또 확실하게 또 거리적으로 구분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탁탁 구분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근대 문화인 거죠. 그리고 그 집 자체도 이제 우리는 굉장히 멋지게 보지만은 그냥 획일적인 그런 분간 구조를 서구 그 모던 하우스의 현대 건축에 그냥 굉장히 획일적인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반면 이제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반지하 집인 기택집 같은 경우는 약간 재래식 주택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예전 이렇게 민가 또 민가 중에서도 이제 이 굉장히 작은 집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 칸밖에 없는 초가상간 같은 그런 이제 집이죠. 물론 이제 반지하이긴 하지만은 어떤 그런 재래식 주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방이 구분이 별로 없어요. 거실과 부엌과 방이 구분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잠도 자고 또 그리고 또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친구도 불러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안에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 우리 한옥의 집과 비슷해요. 한옥이 이제 방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기능화되어 있지 않고 이게 뭐 책상 갖다 놓으면 공부방이 되는 거고 밥상 갖다 놓으면 이제 밥상 갖다 놓으면 식당이 되는 거고 그 누워서 자면 이제 침실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어떤 비어 있는 공간 그래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어떤 전통의 공방 또 이제 재래식 주택 방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전통 사회의 비근대 아니 그러니까 정근대적인 집이라면은 박사장의 집은 근대. 예, 그래서 근대가 훨 낫긴 하죠. 당연하게 쾌적하고 또 모든 것들이 또 굉장히 그 편리한.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편리한 아파트. 예. 그렇지만은 좋은 게 훨씬 좋아졌어요. 여튼간에 양적으로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좋아졌지만은 그걸 전적으로 우리가 다 비판적이지 않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에는 거기에는 나쁜 것이 꽤 부정적인 것이 꽤 있고 또 정근전적인 것에서도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또 너무 단절했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정근대적인 것도 또 다 나쁜 건 아니죠. 정근대에 의해서 어떤 그 이웃과 친교적인 것이라든지 친밀함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인간적인 것들 되게 중시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여전히 이 현대 사회에서도 필요한 유지돼야 돼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대는 어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활자에서 시작돼서 책이 대량 생산되면서 그러한 문화들이 이제 상품들이 대량 생산되는 형태로 이제 확장이 됐던 것이고 기계적인 어떤 그런 그 제품,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근대 문화를 이제 만드는 이런 어떤 바탕이 됐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미디어 변화에서 굉장히 큰 그런 변화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1800년 초반대에 그 사진이 이제 발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은 그 인류가 꿈꿔왔던 어떤 실제를 있는 그대로 모방하고 싶은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실현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미메시스란 말을 하죠. 미메시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메시스라는 것이 이제 재현이거든요. 어떤 자연의 실제의 재현 이런 것인데 그 재현 문화가 일종의 이제 회화 문화이기도 하고 조각 문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제처럼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인간의 어떤 그 감정과 지각 이런 것을 거쳐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왜곡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도 그거를 실제라고 믿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최대한 노력해서 이제 초상화를 잘 그리는 사람, 진짜같이 그리는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그런 화가가 그런 게 됐는데, 여튼 사진이 딱 나오면서부터 더 이상 이제 초상화를 그릴 이유가 없었죠. 그 이유는 이제 그 사진이 그야말로 인간의 신뢰를 받는 이 이미지가 됐던 것이죠. 그 전에 이미지라는 거는 그 일종의 환영 그리고 그 거짓으로 그 부정적인 그런 그 형태였던 것이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이미지는 그런 부정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지가 인간의 어떤 지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계를 통해서 탁 이렇게 기록이 되는 이런 그 사건이 이제 사진의 발명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일종의 예술의 어떤 큰 변화를 만들었고 또 사진이라는 게 또 이렇게 그 현실을 복제하는 것이 또 기계적으로 복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량 생산이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복제를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예술 작품의 대중화 이게 이제 된 것인데 여전히 이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한계라는 것은 고정화되는 것이죠. 등간 그것도 딱 박제화, 순간을 딱 고정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라고 하지만은
운동이 없으니까 그 운동성이 없고 시간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한 것이 바로 영화죠, 그죠? 영화는 이제 필름이 이제 초당 24프레임으로 확 지나가면서 원래는 이제 정지 이미지인데 그것이 이제 그 필름이 이렇게 쑥 빨리 지나가면서 그 필름과 필름 간 사이에 이제 일종의 잔상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 잔상을 통해 가지고 그 이미지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서로 연속된 동작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 지금 여기 이제 이런 필름이 있죠. 이런 필름 여기 이제 예전에 제가 썼던 필름이었는데 이런 필름이 이제 쫙 지나가면서 그렇죠? 이 영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는 일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 인류가 꿈꿨던 그야말로 완벽한 리얼리티를 꿈꿨던 욕망이 실현된 그러한 혁명적인 그냥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텐베르크 혁명에 거의 준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영상 시대를 시작시킨 거죠. 영상 시대가 없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영상 시대라고 보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냥 그림 시대라고 할 수 있어도 그림 시대는 여전히 이제 그런 문자나 그런 언어에 비해서 많이 하등하게 취급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말은 이렇게 시간성을 담을 수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또 글을 쓸 때 소설 같은 걸 읽으면은 그 어떤 역사의 흐름, 또 삶의 흐름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림은 그렇지 못하죠. 그림은 그래서 그 시간성을 못 담기 때문에 소설이 훨씬 어떤 그 그림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걸로 여겨졌는데 영화가 탄생이 되면서 그런 이미지가 시간성을 담고 또 이야기를 담고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을 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미디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소설 글에 비해서 더 그 하등하게 보지도 그러니까 열등하게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우위로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글을 담지 못하는 것들을 또 영상이 담잖아요. 글은 어떤 이런 미세한 감정 이런 것들을 담기가 쉽지가 않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또 정말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딱 어떤 전체가 있다면은 거기에 그야말로 이성적인 어떤 건조한 그런 부분만 딱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영화는 그 실제 모든 것들을 다 담죠.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운드까지 다 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실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 시대가 이런 필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탄생되면서 또 하나 탄생됐던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영화 배우도 탄생이 됐죠. 이제 얘가 연극 배우들도 이제 물론 있었지만은 영화가 이제 연극보다 훨씬 더 복제가 가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인 매체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스타가 만들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연극은 이제 멀리서 보지만은 영화는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그 사람의 감정까지 느끼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타가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일종의 언어죠. 이제 영상 언어, 영상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영상 언어가 만들어지죠. 이게 편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쓰지 않더라도 편집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영상 언어가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TV가 만들어지고 이제 비디오가 나오고 비디오 때문에 또 더 대중화 됐죠. 예,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큰 테이프가 있고
이렇게 작은 테이프도 있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 요 테이프보다 더 큰 릴로 된 테이프가 있었어요. 릴로 된 거.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생긴 게 지금 이게 필름이지만은 이게 비디오도 이렇게 릴로 돼 있었어요. 릴로. 예. 그래서 릴로 돼서 감아가지고 이제 방송국에서 녹화를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카세트 테이프가 만들어졌죠. 예, 카세트 테이프. 예, 그리고 이건 소니 베타 테이프인데 요렇게 이제 방송국에서 이런 걸 썼고 또 이렇게 조그만 것도 썼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촬영 갈 때 ENG 카메라다가 이렇게 휴대용으로 이렇게 그 캠코더죠. 예, ENG 캠코더에다가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그맣게 비슷한 화질이지만은 이렇게 DB 테이프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가 처음에는 영화 카메라는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가 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그게 점점 소형화되면서 이거 조그맣게 됐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경량화되고 또 소형화되고 또 값도 굉장히 싸지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디오 카메라가 원래는 그 방송국에서는 제가 방송국에 들어갈 때만 해도 비디오 카메라가 방송국 카메라는 뭐 한 대가 뭐 1억이 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여튼 8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카메라 그 홈비디오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홈비디오죠. 제가 저희 집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홈 캠코더가 나오게 되면서 요걸로 이제 집에서 이제 웨딩 비디오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가 나오면서 가격이 굉장히 싸졌죠. 그래서 이 카메라도 그때 살 때 그때도 좀 비싸긴 했었어요. 제가 살 때 한 100만 원 좀 넘게 주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더 싸죠. 물론 이제 방송용 정도면은 여전히 한 100만 원대는 200만 원대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DSLR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도 방송용 화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누구나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상 시대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영상 시대가 출발을 한 것이고, 그죠? 출발을 한 것이고, 이런 비디오가 나오고 또 소형 그 캠코더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대중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치 활자를 통해 가지고 문자가 대중화되듯이 활자를 통해 대중화됐던 것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디지털화죠, 디지털. 그전에는 이게 다 아날로그죠, 그렇죠? 아날로그 테이프도 이제 아날로그 테이프가 있어요. 아날로그 테이프 있고 디지털 테이프가 있긴 있어도 어떤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쌌어요. 그리고 제품들이 각각 촬영기 따로 있고 녹음기 따로 있고 또 뭐 물론 캠코더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이제 보려면은 또 모니터가 따로 있었고 다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태블릿 PC라든지 그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디지털화돼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디지털화되면서 실제 본격적으로 모든 영상 기기가 굉장히 더 저렴하게 된 것이고 더욱더 이제 현격하게 큰 차이를 뒀던 것 그건 뭐냐면은 바로 편집기입니다. 초반에 이제 그 영화 편집기도 물론 있었지만은 영화 편집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자르는 기기였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초반에는 그 기계 없이 그야말로 가위로 자르고 테이프로 붙이고 그렇게 편집을 했었지만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잘랐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무비올라라는 이제 그런 그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만들어지고 무비올라 그리고 이제 20년대 때 그리고 스탠백이라는 회사에서 플랫베드라 해가지고 요즘처럼 이제 그렇게 릴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리와인드 포워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기가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영화사에만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디오 그 테이프가 나왔다 하더라도 비디오 테이프의 그런 그게 선형 편집기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봉테이프 넣고
원본 테이프 넣어봐 촬영한 테이프 넣고 그거를 플레이하고 이쪽에 녹화하는 그런 식으로 선형으로 편집하는 그런 형태의 편집기가 방송국에 다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 대에 이게 그 거의 한 조, 그러니까 위에 녹화기, 밑에 재생기, 플레이어, 레코더 이렇게 한 조를 만드는데 1억이 넘게 들고 했었어요. 굉장히 비쌌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편집을 할 수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디지털 편집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디지털 편집이 1989년도 아비드사에서 그 미디어 컴포저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91년도에 아도비에서 프리미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파이널 컷 프로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파이널 컷 프로가 굉장히 이제 아비드도 굉장히 비쌌어요. 아비드도 초창기에는 1억이 넘었는데 파이널 컷 프로가 나오면서 가격대가 200만 원대로 나오면서 이제 그야말로 대중화됐던 것이죠. 편집도. 예, 그리고 지금은 더 싸죠. 지금은 뭐 20만 원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파이널 컷 프로 X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면은 이제 그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편집을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요즘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구텐베르크의 활자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디지털로의 전환 이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 영상 제작은 이제 대중화가 된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 미디어가 문자에서 말에서 구술에서 문자로 가고 활자로 가고 거기서 다시 영상인데 아날로그 영상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그 그 미디어의 변화가 확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술이 이제 영상 시대를 이제 도래하게 만든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제 영상 시대 정말 영상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 영상 문화가 지금 주 문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영상 문화보다는 문자 문화, 특히 활자 문화가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전히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되죠.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좀 부품화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또 그 일도 이제 한눈을 파듯이 하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경우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제 나이 들어서도 뭔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매진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삶 그리고 또 그 목표가 사실 다양한 목표라기보다도 좀 획일화돼 있죠. 그래서 뭐 좋은 대학이라는 목표, 그리고 또 좋은 직장, 뭐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 하여튼 그러한 획일화된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목표가 되게 여전히 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일도 굉장히 이제 전문화돼 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상하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확실하죠. 또 우리나라는 군대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더욱더 더 이런 수직 문화, 수직 구조, 상명하복의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죠. 예. 근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갑질에 대한 많은 저항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지만은 여전히 문화는 근대 문화 또는 이제 문자 문화에 속하기도 하죠. 특히 우리 교육은 더욱더 하죠. 우리 교육이란 거는 대부분 일방적인 교육이죠, 그죠? 예, 교육이고 또 특히 그 중고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이제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클래스 반을 딱 나눠가지고 우열반도 나누고 요즘도 우열반이 있더라고요. 예, 그 나눠서 근데 그런 게 다 근대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분리를 딱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봤을 때는 아직 영상 문화가 이게 주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이게 주류화되기 위해서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그 이런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가 나오면서 그게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했던 1대 다수가 아니죠. 이제 문화가 그건 많이 바뀌었죠. 1대 다수가 아니죠. 그래서 다수 대 다수. 그러니까 이러한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죠. 네트워크적인 구조. 네트워크가 이제 수평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방송보다는 요즘에는 더 유튜브 같은 그러한 그 일반인들이 한 유튜버들이 하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예전엔 방송이 중심이었고 나머지가 주변부였다면은 지금은 중심이 없어요. 다 모든 게 다 센터가 되는 거죠. 각자가 센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수평적인 문화가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리얼리티 문화죠. 예전에는 대본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심지어 대통령도 대본을 가지고 읽었잖아요. 연설을 할 때. 예. 군사무대 있을 땐 더 했고 그거를 뭐 그대로 읽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대통령이 글을 읽으면은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방송에서도 물론 대본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마치 대본이 없듯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죠. 물론 대본이 있긴 있지만은 그렇지만 점차 이렇게 리얼리티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야말로 문자 중심이 아니라 말 중심으로 바뀌죠. 편하게 말을 하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야말로 문자 문화와 근대 문화가 근대성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인공적이죠. 인위적이고 그래서 딱 공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진짜는 정말 이런 전체적인 진짜가 있다고 하면은 다 감각적이고 근데 그 문자 문화는 시각 문화이기만 하고 글자만 보는 거니까 또 추상성이고 그 안에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담겨져 있죠. 논리적인 뭔가만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영상 문화가 되면서 일종의 자연적인 전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예전에 문자가 나오기 전에 그 인간들이 구술 문화, 그러니까 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듯이 지금은 그런 미디어가 그런 자연스러운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또 유튜버들이 만든 것들이 그렇게 일종의 구술 문화 형태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상 문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술 문화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글로써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은 글을 써야 되겠죠. 글을 문서를 써야 돼요. 모든 게 문서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이제 직장인들은 그렇죠. 다 서류로 왔다 갔다 하죠. 다 서류로 결제받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앞으로는 바뀌겠죠.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대중화되는 물론 이제 서류가 없어지는 않겠죠. 당연하게 단지 디지털화 될 것뿐이지 서류 문자에도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또 남기 있지만은 이제 그러한 예전에 좀 홀대됐던 어떤 구술 문화, 말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각광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기계와 소통하는 컴퓨터에서도 그 글자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다 글자를 쳐야 되는 건데 소통하고 컴퓨터하고 소통하려면 해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 것이죠.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AI가 있고 그리고 또 음성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로 하면은 지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말의 시대, 구술의 시대. 그리고 그 구술이란 거는 그야말로 말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각 문화에서 이제 다감각 문화, 그 다감각 문화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영상 문화를 다시 이제 그 정리하자면은 그런 이성 중심이고 시각 중심의 어떤 그런 그 문화에서 해방이 돼서 다양화지고 그리고 또 아까 선형적인 게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되고 또 다감각적으로 되고 총체적 전체 모든 게 통합되고 융합되는 거죠. 특히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정화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죠. 쉽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우리 삶의 총체적인 삶을 담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삶이 더 풍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삶은 풍족했는데 그걸 전달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글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다가 이제는 그 삶 자체가 막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버들의 어떤 일상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그냥 나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느껴지게 되고 또 많은 또 이런 정보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모든 정보,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니까 음성 정보, 시각 정보, 문자 정보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야말로 종합적인 그런 미디어가 탄생됐다. 종합적인 감각, 종합적인 어떤 우리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담는 그런 미디어가 탄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크리에이터는 바로 그런 면에서 일종의 종합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종합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전에 마치 다빈치 이전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는 구술 문화였기 때문에 다들 전인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감각이 있고 이런 걸 모든 걸 활용하고 또 다감각적으로 다 활용하는 그런 그리고 또 하나만 파는 것이 아니라 뭐 다 하죠. 그래서 뭐 과학도 하고 또 의학도 하고 또 미술도 하고 예술도 하고 또 체육도 하고 다 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고 다양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그런 어떤 탐구하는 인간 그러한 이제 다빈치형 인간이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제 융복합적인 인재라고 하죠. 그런 인재.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는 그런 인재죠. 크리에이터는 자기 직장인처럼 뭔가 주어진 일만 탁탁탁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것들을 또 자기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 좋아하는 것을 또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걸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거를 또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또 가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크리에이터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이런 구술 문화, 영상 문화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게 어떤 융복합적인 그리고 전인적인 그런 인간형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사람도 그렇고 실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훨씬 더 풍족해진 것이죠. 풍족해진 거죠. 예전에 막 글만 쓰는 사람하고 필경사, 길만 쓰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죠. 내가 직접 하고 행동하고 또 보여주고 말도 하고 또 소통하고 또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삶이 그만큼 풍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창조자가 되는 거죠. 창조자가 단지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데 그 새로운 가치가 잘 쉽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글을 논리적으로 써야 되고 또 그것들을 또 감정적으로 써야 되고 그거는 많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타고난 감각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잘 전인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일을 카메라로 담고 또 편집을 하고 요즘 또 소프트웨어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담아가지고 딱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은 일종의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것,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것, 내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이리저리 잘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죠.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익을, 혜택을,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크리에이터, 정말 창조자의 역할이죠. 창조자가 자기가 뭐 혼자서 그림을 그려고 글을 써서 혼자서 나는 정말 대단한 작가야, 나는 대단한 화가야 이렇게 혼자서 약간 자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창조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자는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창조자이고 혁신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이제 예전에는 정말 그 특별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을 갖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만 창조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누구나 창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기술적인 거는 다 받침됐는데 여전히 생각 자체가 여전히 굉장히 수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여전히 획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예전적인 사고방식 그런 거에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안 맞는 거죠. 이런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하고 또 어떤 그야말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것들도 잘 다뤄야 되지만은 그래서 촬영 뭐 기술 아니 카메라는 쉽죠. 그냥 누르기 하면 되는 거니까 편집 약간 배우면 되죠.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과 어떤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다양화되고 다양성 그리고 수평성 그죠? 그리고 또 융복합성 어떤 총체성 이런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초, 중, 고등생들 그야말로 유튜브 세대들 이런 세대들은 그야말로 예전하고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1대 다수 형태로 수직적인 구조로 이렇게 주어진 대로 보고 그냥 방송에 편성된 대로 보고 그리고 남들 다 또 보는 거 다 따라 보고 이런 획일적 문화가 더 이상 이제 만들어질 수가 없죠. 예.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요즘은 지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즐기고 그런 문화로 지금 완벽하게 바뀌고 있어. 특히 이제 이런 영상 미디어 쪽에서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컸을 때 하는 행동들 모든 것들이 기존 미디어를 익숙했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맞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가 됐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변화를 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런 근대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요즘 꼰대라고 하죠, 그죠? 꼰대가 되게 쉬워요. 별 생각 없이 하면은 꼰대가 돼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로 살아왔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습관화됐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쉽겠죠. 그리고 여러분 밑에 세대들은 더 쉬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근데 아직까지 이런 저 같은 세대 사람들이 아직까지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성 세대들이 근데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근데 그 바뀌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5년 안에 다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이 됐을 때는 직장 문화도 많이 달라질 거라 보는 것이죠, 그죠? 네,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문자 문화 시대는 가고 영상 문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인위적인 문자의 활자의 기기적이고 인위적인 문화는 사라지고 자연적이고 전체적이고 그런 생동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정말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또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